평화의 전당. 반갑습니다 하고 여러분, 매주 월요일 점심에 찾아오는 평화의 전당의 최주선입니다. 평화의 전당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공헌하고 그 구체적 실현 방법을 모색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그 5번째 인물,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사회운동가이자 반전평화운동가였던 제인 애덤스입니다. 그녀는 1860년 미국에서 9남매 중 8째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앓은 척추결핵으로 등이 약간 굽었던 애덤스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고 다른 아이들만큼 달리기를 잘하지도 못해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한 수줍은 소녀였다고 해요. 그런 그녀가 즐겼던 일 중 하나는 가족들과 예배를 마친 후 선물 바구니를 들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나선 자선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던 애덤스는 록포드를 졸업한 뒤 필라델피아 여자의과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던 중 허리 지병으로 학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치료 후 집에 머물러 있던 그녀에게 가족들은 결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픈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보며 독신으로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애덤스는 자신에 대한 가족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정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고등교육이 증대되기는 했지만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직장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런던 여행에서 본 사회복지관 토인비올에서 영감을 얻은 그녀는 대학 시절 선배였던 스타와 함께 시카고 변두리에 헐하우스라는 복지관을 세웠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헐하우스는 정기적인 기부자를 꽤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는 부유한 여성들의 재정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헐하우스에는 부자들의 오래된 자선활동 전통과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했습니다. 이전까지 자선가들은 빈민층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배운다기보다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푼다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애덤스를 비롯한 사회복지관 활동가들은 도시의 가난한 이웃들과 평등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노동자에게 기업가가 필요하고 기업가에게 노동자가 필요한 것 같이 다양한 계급들이 서로 의존하며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남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I want you to come back. I want you to love me again. 나의 손을 잡던 그때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다시 알 수 있게 한 번만 더 손잡아줘요. 온기를 느끼게 해줘요. 바람이 불어서 차갑단 말이에요. Let me hold your h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I want you to come back.
속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다시 알고 싶죠. 마지막 그날 밤 작별 인사하고 돌아서서 서 있는데 차가운 눈물만 한 번만 더 날아놔줘요. 사랑을 느끼게 해줘요. 마음이 비어서 차갑단 말이에요. Let me hold your h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I want you to come back. I want you to love me again, again. I said 1, 2, 3, you. 오늘도 한 발자국 돌아와 달라고. 그녀는 도시 빈곤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면 이웃들을 꼭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빈민들을 섣부르게 일반화하지 않으면서 인격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이웃에게 다가가는 태도가 다르다 보니 기존의 자선활동과는 목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교육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열악한 주거와 노동 환경의 개선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하수도 시설과 교육기관 건설, 또 전염병을 예방하고 보건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 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아동 노동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애덤스는 헐하우스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평화론을 정립하고 평화운동을 조직했습니다. 그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주적이어야 하고 사회에서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군사주의에서 벗어나 주된 관심을 국민의 생활에 두는 민주적 기구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전쟁과 외교의 기술을 발휘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미국 내 여러 여성단체들을 모아 1915년 1월 여성평화당을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같은 해 4월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여성국제회의에 미국 여성대표단을 이끌고 참여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했는데요. 교정국들에게는 지속적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요구했고, 중립국에게는 계속해서 중립을 지키면서 협상을 주재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1917년 참전을 선포했고, 그녀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애덤스는 1919년 스위스에서 각국의 여성 대표들과 함께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을 조직했고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애덤스는 193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그 상금을 모두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헐하우스의 창립자만이 아니라 여성평화운동가로도 기억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 모든 자연의 재앙과 그 많은 인류의 비극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류를 지탱해 준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그 가능성을 옹호하는 용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제인 애덤스는 이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빈민과 여성의 권리 보장, 그리고 평화를 향한 그녀의 믿음과 용기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움직임이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 또 다른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인영, 제작 진행의 전 최주선이었습니다. PBS 부경대학교